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지금 상하이 현장에서 지금 그 현장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했는데요. 이 시각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3박 4일간에 9년 만에 이뤄졌죠. 중국 국빈 방문을 했는데요. 어제까지는요 베이징에서 일정을 가졌고요. 어제 상하이로 이동을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상하이에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일정을 사실상 끝으로 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수행 기자단의 현지 상하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간담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연결해 주시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단 여러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짐짝 실려 다니듯이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사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한중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또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정말로 바꿔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과거에는 일종의 수직분업, 우리의 앞선 기술력 또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죠.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경쟁할 분야는 또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안정적인 관리,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공급망 협력, 또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 방문 기간 동안에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또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시간은 저는 상관없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좀 잡아보자고 했는데 겨우 몇 시간 정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일정 팀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 저도 한나절 정도 시간이 확보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게 경찰서 유치장이 취조하는 일은 아니어서 저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데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이 장면을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박수 치면은 무슨 내기라는 소리 듣는 거 아시죠? 그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가 습관적인데. 다음으로 이제 순방 기자단과 대통령님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평소 하는 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인지 가능한 대로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이걸로 쓰셔야 돼요. 네,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정상회의 일정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이번 방중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교류 관련, 민간교류 관련 문화교류, 그 중에서도 한한령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문화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개선될 조짐을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신지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된 의제여서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라고 계속 말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도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이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나 방식이나 이건 뭐 또 분야마다 또 여러 가지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무한대로 또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사회주의 체제의 또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협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뭐 아예 제로 상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방중 성과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의 언론들의 평가는 좀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신뢰를 상당히 쌓았다. 그게 대단한 성과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이 양국의 신뢰 회복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한 성과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부 지금 우리 언론에서 상당히 좀 지적했고 걱정했던 부분이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일종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지금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거리를 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강요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한 부분은 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일종의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듣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자신의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할 건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특기할 부분이 오늘 이 지금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도 중국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바로 중국 현지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의 이번 그 방중을 통해서라도 균형 감각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었습니다. 네. 저는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신뢰라든지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근데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한반도 핵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동결하고 감축하고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를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동결 감축은 중국도 좋아하고 북한도 좋아하는데 다 좋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가 빠져 있어서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안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우리한테도 수용 가능하다라는 그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